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셋단자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309강으로 마을에 관련된 셋단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에 관련된 6개의 셋단자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을리자를 보겠습니다. 마을리자는 마을을 의미하고 고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을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밭전자에 해당되는 밭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경작지지요. 또 흑토자에 해당되는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마을리자여서 마을리자가 표현하는 그 마을은 경작할 밭과 생활할 땅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구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경작할 밭이 있어야 됩니다. 논이나 밭 같은 경작지가 있어야 거기에서 일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여 일정량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죠. 마을이 구성되려면 그 주변에 경작지가 있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집을 비롯한 마을 공동체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마을의 기본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을리자는 경작할 밭과 생활할 땅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을리자는 셋단자 142강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동자입니다. 마을동자는 마을을 의미하고 동네를 의미합니다. 마을동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물숫자에 해당되는 흐르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자에 해당되는 똑같이 생긴 두 아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쌍둥이와 같은 이런 두 아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마을동자여서 마을동자가 표현하는 그 마을은 흐르는 물과 같은 의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을이 구성되려면 경작지나 땅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흐르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이야 상수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물이 없는 곳까지도 상수도 시설을 연결하여 도시를 형성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죠.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마을동자는 흐르는 물과 같은 의미다라는 뜻으로서 물숫자와 같을 동자가 결합된 그런 모양입니다. 이 마을동자는 셋단자 115강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을촌자를 보겠습니다. 마을촌자는 마을을 의미하고 시골이나 동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을촌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공동체를 의미하는 나무목자에 해당되는 공동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죠. 또 마디촌자에 해당되는 손가락 한마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마디촌자는 작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는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마을촌자여서 마을촌자가 표현하는 그 마을은 공동체의 작은 단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는 대형 단위가 있지만 그게 작아지면서 가장 작은 단위가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는 몇몇 가구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몇몇 가구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이 되고 더 커지면 면이 되고 군이 되고 도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을촌자가 표현하는 마을은 공동체의 작은 단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글자는 마을향자입니다. 마을향자는 마을이나 시골 고향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을향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작을 요자에 해당되는 어린아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작을 요자는 어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또 말할 백자에 해당되는 말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비수 비자가 있습니다. 비수 비자는 들 화자의 붓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된다라는 의미의 오케 사인이 있습니다. 또 언덕 부자에 해당되는 장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언덕 위에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언덕 부자가 우변에 사용될 때는 장소나 지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의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마을향자여서 마을향자가 표현하는 그 마을은 어린아이처럼 말해도 되는 장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처럼 민주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죠. 심지어 청와대 앞에 가서 대통령을 욕을 하며 나라를 원망해도 그닥 큰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만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에 독재정부 있을 때는 대통령 말을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나라 정책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했다가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한 것은 왕조사회였을 때 왕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삼족을 멸할 만큼의 중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함부로 왕이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말을 해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서로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말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습니다. 마을향자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을향자는 어린아이처럼 말을 해도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향이라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을부자를 보겠습니다. 마을부자는 마을, 동네 또는 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을부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침부자에 해당되는 고개를 쳐들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머리를 세우고 있는 이런 이미지인 것이죠. 이 침부자는 머리를 세우다는 의미도 있고 침이나 침을 뱉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언덕부자에 해당되는 언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언덕부자는 장소나 지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마을부자여서 마을부자가 표현하는 그 마을은
머리를 들 수 있는 장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나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디서나 머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의 동네에 가서 머리 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의 동네 가서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다가 왜 찾아보냐고 시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덜하지만 옛날에 건달들이 많을 때는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함부로 남의 동네에 가서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렇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나에게 지지를 해주는 지지 세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마을 부자는 머리를 들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마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부자에 붓으로 사용되고 있는 침부자가 있습니다. 이 침부자는 침을 뱉다라는 뜻도 있고 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설립자와 입구자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입을 든다, 입을 세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글자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흉활흉자입니다. 흉활흉자는 입구자의 상부에 있는 한일자가 빠지고 부정을 의미하고 있는 X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죠. 입 벌릴 감자와 부정을 의미하는 X기호가 포함된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흉활흉자는 위로 입을 벌려 부정의 소리를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마치 침부자가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침을 뱉고 있는 그런 모양이나 비슷한 것이죠. 침부자와 흉활흉자는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이런 침부자를 사용하는 마을 부자는 머리를 들 수 있는 장소가 마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항자를 보겠습니다. 마을 항자는 마을이나 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을 항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함께 공자에 등도는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사자에 등도는 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마을 항자여서 마을 항자가 표현하는 그 마을은 함께 사는 곳 중에서 뱀 같은 말단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장소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가장 말단에 속하는 그 집단이 바로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뱀은 짐승 중에서 가장 말단에 속합니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그닥 좋은 인상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말단에 속하는 것이 바로 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사자가 의미하는 바는 가장 말단이자 가장 하찮다라는 그런 뜻이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 중에 가장 작은 집단, 가장 초라한 집단이 어디냐? 그게 바로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을리자가 있습니다. 마을리자는 경작할 밭과 생활할 땅이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 터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을 동자가 의미하는 그 마을은 흐르는 물과 같은 의미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마을과 동급으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흐르는 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을의 첫 번째 조건은 흐르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마을 동자입니다. 이번에는 마을 촌자입니다. 마을 촌자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사회 구성 후 기본 단위에 속하는 것이 바로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마을 양자입니다. 마을 양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른 데서는 말 못한다 하더라도 마을에서만큼은 아이처럼 말을 해도 되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표현이 자유롭다라는 그런 뜻이죠. 마을 부자는 머리를 들고 당당히 다닐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을은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마을 항자도 있습니다. 마을 항자는 공동체 구성의 말단에 속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가장 작은 공동체 구성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을리자는 경작지와 생활 터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생활의 필수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조건인 것이죠. 마을 구성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동자는 흐르는 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것이죠.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건, 마을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을 촌자는 국가 공동체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 단계 중에 가장 작은 단계가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공동체 단위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향자가 있었습니다. 마을 향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서나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는 곳이 바로 마을이라는 것이죠. 타 동네 가서 또는 도의지에 가서 엉뚱한 말을 하다 큰일을 당할 수가 있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약간의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마을 향자는 마을의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부자가 있습니다. 마을 부자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곳이죠. 마을 안에서는 시비당할 일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공간이죠. 지지 세력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을의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항자가 있습니다. 마을 항자는 크기의 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여러 단위 중에 가장 말단에 속하는 게 바로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마을이 기초단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기를 말하는 마을 촌자와 마을 함자의 차이점은 마을 촌자는 가장 작은 것부터 점점 커져가면서 큰 국가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그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이고 마을 함자는 큰 것부터 점점 내려가서 공동체의 꼴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른 그런 표현인 것이죠. 우리 사회가 점점 확대되고 개인화되면서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잊어먹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을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을에 관한 6개의 한자를 모아서 마을에 관련 세트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은 고향에서처럼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